세계 각국의 바이크 브랜드사들은 자신들이 내놓고 있는 바이크들의 카테고리를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들 중 배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배거라는 명칭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바이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바이크는 아메리칸 투어러의 감성을 이어오고 있는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배거 바이크 치프테인 리미티드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로드 글라이드, BMW의 K1600B, 혼다의 골드윙 F6B, 그리고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치프테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리어 핸들을 중심으로 양쪽에 하드 케이스에 사이드백이 달려있고 헤드라이트를 중심으로 전면부에 큰 페어링이 멋스럽게 배치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공통 요소를 갖고 있는 바이크들을 배거 바이크 또는 배거 스타일의 바이크라고 부릅니다. 배거라는 단어는 말 한 장의 물건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던 부드러운 주머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말 한 장의 수납 주머니가 어원이었던 것이죠. 어원을 통해 연상할 수 있듯이 배거 바이크들은 새들백이 장착되어 있는 투어러 바이크들입니다. 배거 스타일링은 우선 바이크의 사이즈가 커야 하고 전면부에 웅장한 페어링이 있고 후면에는 큰 새들백이 달린 바이크를 형상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거 스타일의 바이크 하면 헌병이나 경찰 바이크가 떠오르는데요. 국내에서 주로 의전 바이크로 사용되는 할리 데이비슨의 일렉트라 글라이드가 대표적인데 보셨다시피 이 기종 역시 배거 바이크입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2011년 폴라리스 인더스트리에 인수합병되면서 넉넉한 자본과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받아 새로운 바이크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2014년에 처음 출시된 새로운 치프 시리즈인 치프테인이 있었습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정체성은 뚜렷합니다. 정통 아메리칸 크루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모습이죠. 이 정체성은 치프테인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치프테인은 2020년식 치프테인 리미티드인데요. 치프테인은 스탠다드 버전과 다크호스 버전 그리고 리미티드 버전이 있습니다. 다크호스 버전은 할리 데이비슨의 다크 커스텀과 같이 반짝이는 크롬과 클래식한 컬러를 배제하고 엔진의 헤드 커버와 클러치 커버부터 배기 라인까지 전체적인 마감을 블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으로 마감된 디자인은 성능과 퍼포먼스의 이미지를 공격적으로 전체 외관을 젊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리미티드 버전은 스페셜한 컬러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크롬 파츠를 디자인적 요소로 가미시킨 최고급 옵션 사양의 버전입니다. 2019년도에 페이스리프트 되어 출시된 치프테인은 이전 과하다 싶을 정도로 크롬이 강조된 화려한 디자인에서 벗어나 좀 더 모던해진 분위기와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전작에 비해 각을 살린 역삼각형 프론트 페어링은 모던하고 공격적입니다. 페어링 상단에는 전동식 윈드실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윈드실드는 라이더가 주행 중 버튼으로 높이 조절을 하여 널찍한 프론트 페어링과 함께 맞바람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라이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면 페어링 정가운데 위치한 동그란 LED 헤드라이트는 네모난 프레임 안에 박혀있는 디자인으로 전면부의 중심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큼직한 19인치 앞 타이어에 얹혀진 프론트 팬더는 전작과 달리 측면을 잘라내어 프론트 휠과 타이어를 드러내고 있어 날렵해 보입니다. 프론트 팬더 위에 얹혀진 큼지막한 유선형 엠블렘은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심벌인 워버넷을 쓴 인디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워버넷은 인디언들의 의식을 위해 착용했던 깃털 달린 머리 장식인데요. 이 워버넷을 쓴 인디언의 디자인은 1947년부터 사용되어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상징이 되었죠. 이 디자인은 프론트 팬더의 엠블렘뿐만 아니라 연료 탱크의 탱크 배지 디자인으로 사용되어 요소 크롬 파츠로 장식된 외관과 자연스럽게 매칭되고 있습니다. 치프테인은 은색 워버넷 탱크 배지가 부착된 탱크 라인부터 방아쇠 모양의 시트 라인으로 연결됩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에서는 이 시트 디자인을 건파이터 디자인이라고 부르던데요. 이 시트는 움푹 들어간 디자인 덕에 요출을 받칠 수 있는 구조로 장거리 투어 시 라이더에게
허리를 받쳐주는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푹 패인 시트 구조는 650mm의 낮은 시트고를 제공하여 라이더의 착지성을 높여주어 안정감을 주고 있죠. 인체공학적 시트라인을 따라 뒷텐더까지 이어지는 치프테인의 후면 라인은 배거바이크답게 간결한 라인으로 떨어집니다. 리어 휀더 양쪽에 장착된 하드 타입의 새들백은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모던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전면부터 후면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일체감 있게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69리터에 가까운 새들백 용량은 투어 시 수납에 여유로움을 주고 굳이 키를 사용하지 않아도 리모트 컨트롤로 잠금과 해제를 할 수 있어 라이더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치프테인의 19년도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새들백 디자인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힌지, 즉 이 경첩 디자인인데요. 자칫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마감을 탱크 배지 모양과 같은 유선형 디자인과 역시 탱크 배지와 같은 소재인 브러쉬드 메탈 소재로 만들어져 바이크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앞부분과 뒷부분의 일체감은 물론이고 새들백에 엣지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치프테인의 대형 프론트 페어링 뒤엔 7인치 컬러 터치 스크린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화면에는 라이드 커맨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내비게이션 지원 및 블루투스와 연결하여 컨트롤할 수 있고 타이어 공기압 상태 및 주행 모드 변경, 그리고 각종 차량 상태 등을 스크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내비게이션은 국내 GPS와 호환성이 떨어지고 지도 데이터도 부족하여 사실상 순정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치프테인의 7인치 스크린에서 내비게이션을 활성화하려면 따로 국내 소프트웨어 변환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스크린의 터치 방식은 압력에 의해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라이더가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스크린 터치로 메뉴 변경 및 컨트롤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 양쪽에는 아날로그 속도 게이지와 RPM 게이지가 배치되어 있고 게이지 안에는 작은 디지털 화면이 바이크의 잔류량과 기어 단수 표시, 적상거리 등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보들은 7인치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지만 스크린에서 라이딩 상태, 주크박스 등을 이용할 때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양쪽 아날로그 게이지 안에 작은 디지털 화면으로 차량의 필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라이더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론트 페어링 안쪽 양날개에는 100W의 고출력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 투어 라이딩 시 라이더가 기호에 맞는 음악을 들으면서 투어를 즐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이퀄라이저가 있어 도로 바람 및 엔진 소음을 자동으로 조절해주고 있지만 속도가 100km가 넘어가면서 거세지는 풍절음과 진동으로 음악 감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함께 투어하는 동승자는 고속주행에서 음악에 대한 감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사랑하는 투어러들은 새들백을 이용한 서라운드 스피커 액세서리를 별도로 장착해 스피커의 사양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치프테인은 스마트 키가 있어 버튼식으로 시동을 걸 수 있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어 장거리 투어 시 라이더가 스로틀 그립을 비틀고 있어야 하는 구속감에서 탈피시켜줍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60km 이상의 속도일 때 활성화됩니다. 치프테인의 앞바퀴 사이즈는 130에 60에 19, 뒷바퀴는 180에 60에 16으로 투어러다운 넉넉한 사이즈와 두께입니다. 치프테인 리미티드의 휠 디자인은 검정색 알루미늄 휠에 스포크를 연마하여 검정색과 브러쉬된 알루미늄 느낌이 대비되는 스타일링을 했고 이렇게 연마된 스포크는 림까지 휘어지게 디자인되어 있어 휠 디자인에 엣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2020년식 치프테인 리미티드에 장착된 머플러는 순정 머플러가 아닙니다. 스테이지 1 슬립온 머플러 킷인데요. 순정과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인디언 로고가 박혀있는 것을 제외하면 별 차이가 없지만 사운드는 확연히 다릅니다. 배기음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V-트윈 엔진에서 엇박자로 분출되는 배기음은 스테이지 1을 거치면서 짙은 고동감과 함께 심장이 떨리는 듯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이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으셨다면 바이크 출고와 함께 필수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옵션 사양일 것 같습니다. 치프테인의 엔진은 썬더스트로크 116 V-트윈 엔진입니다. 여기서 116이라는 숫자는 용량을 나타내는 큐빅인치 단위로 배기량을 cc로 환산하면 1901cc입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대표 엔진인 썬더스트로크 엔진은 111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썬더스트로크 116은 111 엔진의 약간의 보호, 즉 엔진 실린더 용량을 높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썬더스트로크 116 엔진은 최대 RPM 2900rpm에서 최대 토크 168Nm의 넘치는 힘을 자랑합니다. 엔진의 크기와 토크, 즉 힘에 있어서 경쟁 모델인 할리 데이비슨의 스트리트 글라이드보다 재원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행 중 이 넘치는 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고단에서의 저속 주행 시 스로틀 조작만으로 순간 가속을 할 때 치고 나가는 모습에서입니다. 치프테인 구형 버전 라이더들 사이에서 큰 불만은 저속 주행이나 정차 시 엔진에서 올라오는 열로 버티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2019년식부터 새롭게 출시된 치프테인은 정차 시 후방 실린더가 멈추는 기술을 추가하여 저속 주행 또는 정차 시 엔진의 작동 온도를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바이크가 멈춘 상황에서 엔진의 주변 온도가 59도 이상일 때 후방 엔진의 실린더가 꺼지게 되고 엔진의 주변의 열을 내리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방 실린더가 꺼지더라도 라이더가 느끼지 못할 만큼 부드럽습니다. 또 후방 엔진 실린더가 꺼지면 스크린 왼쪽 상단의 후방 실린더에 X 표시의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라이더의 의견을 잘 반영한 기술적 변화에 감탄사가 나오게 됩니다. 치프테인은 투어, 스탠다드,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의 라이딩 모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드의 작동 방식은 악셀 그립의 조작에 따라 스로틀 바디에 밸브를 제어하여 모드가 변경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스로틀 바디의 밸브의 열림과 닫힘을 제어하여 엔진 내 공기 흡입량으로 엔진의 퍼포먼스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투어 모드의 경우 스로틀 입력을 부드럽게 하여 여유로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투어 라이딩의 성격에 맞게 세팅되어 있는 것이겠죠. 스탠다드는 악셀 케이블의 스로틀과 유사하게 스로틀 조작에 맞게 라이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포츠 모드는 스탠다드보다 스로틀 밸브를 완전 개방하여 악셀 조작에 따라 가장 반응이 빠른 스로틀 작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딩 중 개인적으로 세 가지 모드가 있지만 악셀 그립과 스로틀 반응이 1대1 느낌이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스탠다드 모드를 선호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주행 모드를 변경하려면 그립에서 손을 떼고 스크린 터치를 하여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주행 상황이 변하더라도 모드 변경을 하지 않게 됩니다.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치프테인의 프론트 서스펜션의 성능은 조금 딱딱하지만 거칠지는 않아 노면이 고른 곳은 물론이고 비포장 도로에서 핸들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 방지턱이나 포토홀을 밟고 지나갈 때의 충격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어 서스펜션은 4.5인치 114mm로 경쟁 차종인 할리 데이비슨의 스트리트 글라이드의 2배가 넘는 트래블 길이로 장거리 주행이나 요철을 밟았을 때 몸으로 전해지는 충격은 없습니다. 특히 코너링의 경우 백엔드가 높아 풋패드가 끌리는 등의 불안감은 없습니다. 치프테인의 큰 중량감은 날카로운 브레이킹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모든 투어러가 마찬가지겠지만 말이죠. 미끄러운 노면에서의 ABS의 반응은 더디지 않지만 예상할 수 있는 작동 타이밍과 잘 맞지 않아 어색합니다. 하지만 라이딩 경험이 많지 않은 라이더라면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프테인은 1900cc가 넘는 엔진을 탑재한 투어러답게 묵직하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우며 때론 날카롭게 치고 나가야 할 땐 즉각적인 스로틀 반응으로 민첩성도 더해지고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배거바이크답게 큰 용량의 새들백은 있지만 앞쪽에 장갑이나 지갑 등 간단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투어러임에도 열선 그립이나 열선 시트가 빠져 있어
기온이 떨어지는 날 투어 시 별도의 방한 대책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치프테인의 모델별 신차가는 옆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2011년 폴라리스 인더스트리에 합병되고 2017년 폴라리스 인더스트리 산하에 있는 바이크 브랜드인 빅토리 생산을 중단하면서 라인업을 정비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정통성을 살리면서 미래에 지향점을 둔 바이크 R&D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러한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선택과 집중의 노력을 치프테인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력한 퍼포먼스와 라이더를 생각한 디테일링, 배거 스타일의 투어러 바이크를 찾으신다면 치프테인에서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